화면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여전히 좀 장이 불안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 히트맵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히트맵이 24시간 대비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24시간 대비해서 지금 비트는 0.4% 정도 하락을 했고, 이더는 마이너스 1.3, XRP는 마이너스 2.2, 솔라나는 마이너스 3.4 정도를 보이면서 알트들이 조금 더 낙폭을 좀 더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불안한 장이 계속되고 있으면서 김프가 높아진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것을 해석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현재 비트코인 흐름부터 좀 살펴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1시간 봉이거든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그러니까 제가 이 폭락이 나왔었을 때 그때 이제 그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그렸던 건데, 이제 현재 그렇게 그 폭락이 나온 이후로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폭락 나온 직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연장을 쭉 해보면 여전히 지금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박스권 쳐놓은 게 맞진 않죠. 지금 이제 좀 한다면 이제 밑에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좀 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거는 뭐 상방 뚫으려다가 좀 돌파 못한 거고, 어쨌든 뭐 요런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어쨌든 큰 방향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 폭락한 이후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위로 가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결국엔 내려왔으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뭐 좀 흔드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어제도 지금 버거타임대로 해서 뭐 강한 그런 상승이 나온 게 아니라, 어제 미 증시는 좀 뭐 강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상승이 나왔는데,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1시간 봉으로 또 연속해서 이때처럼 연속해서 계속 하락을 하면서 시장을 또 공포로 몰아놓고 있었다. 근데 이제 오늘 아침 되면서 살짝 지금 올라와서 111K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제 반등으로 가느냐 아니면 바닥을 찾으러 가느냐, 여기에 기준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이 선을 지금 제가 그어놨어요. 반등선은 이 0.618 자리인 117K, 그러니까 116.9K인데 뭐 대략적으로 117K니까 여기를 이제 간다면, 먼저 가게 된다면 이 하락 추세를 뚫을 수 있으면서 일단 0.618 자리도 넘어서게 되니까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자리인데,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 이 하방선, 그러니까는 실질적인 바닥은 102K지만 이때 그 이후로는 한 109.5K 정도 되거든요. 여기를 깨고 내려갈 경우에는 이제 낙폭을 좀 더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어디를 먼저 터치를 하는지 그것을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제도 여기는 하방선, 뭐 어제 일봉도 이 음봉을 기록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하방선을 터치하진 않았다. 그리고 지금은 살짝 올라와서 소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더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때였죠. 지난달 25bp 금리 인하를 했었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쭉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갑자기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이때 당시 올해 최대 청산이었다. 근데 딱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날만 딱 보면은 이제 하락을 했으니까 되게 공포스러웠을 그때지만,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막상 이때가 왜 이렇게 올해 최대 청산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큰 하락이 아니었는데 왜 이런 하락이 나왔을까,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별로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야 딱 이때만 이렇게 봤으면 뭔가 좀 많이 떨어져 보이지만, 이렇게 보니까 별로 떨어지지 않았는데 왜 이때 최대 청산이었지? 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근데 어쨌든 최대 청산이 발생하고 나서 실질적으로는 더 가격이 떨어졌었습니다. 최대 청산이 났으면 이제 털어낼 만큼 털어냈으니까 이제 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격은 더 떨어졌다. 그러니까는 이번에도 비슷하게 이때 이제 역대급 크립토 역사상 가장 큰 청산을 기록하긴 했지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털어낼 게 없으니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가격은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락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도미를 보시게 되면 어제도 소폭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어제 한때는 이제 상승 추세를 좀 깰랑말랑 하면서 아랫꼬리가 이걸 깨고 내려왔었거든요. 이 하락
이 상승 추세를 좀 깨고 내려가려는 반전의 움직임을 살짝 기대할 수도 있을까 했는데 결국엔 올라갔다. 그러니까 지금 상승 추세를 계속 조금씩 타고 올라가고 있으면서 아직도 꺾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뭐 비트도미가 상승을 한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 알트가 좀 불안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 시장의 공포는 비트도미만 본다 하더라도 좀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메인 김프를 보시면 현재 김프가 7%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 찍고 계속 내려가서 한 4%대까지 떨어진 것을 봤는데 3%까지도 찍었었나요? 뭐 어쨌든 다시 이제 장이 불안해지니까 김프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프를 과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아마 좀 불안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김프를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김프 해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여긴데 이번에 지금 올라간 게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눈에 좀 보이기 쉽게 제가 이렇게 미리 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현재 여기까지 올라왔었거든요. 8%가 숫자가 좀 작은데 8%를 찍지 못하고 살짝 그 아래에서 올라왔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온 상태. 여기에요. 현재는 여기인데 일단 이번에 고점 여기니까 이 선을 제가 쭉 그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올라왔을 때가 언제였었는지를 체크를 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런 화살표를 그어 놓은 것처럼 김프가 이렇게 높았을 때 가격이 그 이후로 이렇게 하락이 됐었다. 이렇게 하락이 됐었다.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2021년도 이제 그 쌍봉을 찍었을 때 김프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그 이후로 이렇게 하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때도 이제 김프가 이렇게 높아졌는데 하락이 나왔고, 또 이때 이제 루나 사태, 이때는 FTX 사태가 나오면서 시장이 더 빠졌었죠. 여기 이때가 FTX 사태고 이때가 루나 사태겠네요. 이때가 루나 사태. 그죠? 그리고 이제 이번 상승 사이클 때도 이렇게 김프가 높아진 적이 있었고 가격이 상승한 적이 있었고, 그러면서 김프가 높아졌다가 그 이후로는 이렇게 가격이 이때만큼 빠진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빠졌던, 이때도 마찬가지로 김프가 높았는데 이렇게 빠졌던, 그래서 요것을 지금 보게 되면은 김프가 이렇게 높았을 자리는 그 다음에는 하락을 했구나 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했어요. 지난 흐름을 보면 김프가 높으면 하락을 한 것처럼 딱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과 비슷한 시기가 언제일까? 그러니까 급락을 하면서 김프가 높아졌던 시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가 며칠 전에 그 대청산이 발생이 되면서 김프가 그러면서 확 올라갔던 거잖아요. 그럼 그때가 언제가, 비슷한 시기가 언제가 있을까? 이때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24년 8월달 엔캐리 청산 때. 그래서 이때를 한번 볼게요. 이때가 이때거든요. 2024년 8월달이면은 이때입니다. 8월달. 이때 엔캐리 청산이 일어나면서 이때도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김프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서 거의 6%대까지 이제 김프가 올라갔었다. 그래서 김프가 하락을 하니까 김프가 올라갔는데, 근데 이제 반등이 나오죠.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김프가 다시 좀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반등이 나오니까 다시 이 김프가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하락이 되면서 김프가 올라갔는데 다시 거기서 반등이 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덜 오르게 되니까 김프는 빠졌던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시장이 또 빠지면서 김프가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다가 재차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계속 또 김프가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러면서 이제 2024년 11월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쭉 상승을 하고, 그리고 김프가 완전히 해소되고 오히려 옆으로 넘어가는 이런 흐름이 나온 적이 있었다. 이때를 봤을 때 하락이 나오면서 김프가 올라갔지만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김프가 해소되는 이런 과정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하락하면서 김프가 높아졌고 반등이 나오면서 김프가 해소됐다라고 이렇게 적어놨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지난 9월, 지난달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올해 대청산 이벤트였었잖아요. 그럼 그때는 김프가 어떻게 움직였었느냐?
요때니까 보시면 요때잖아요. 요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락이 되면서 김프가 높아졌습니다. 뭐 물론 지금만큼 올라간 건 아니고 3%대로 그래도 이게 좀 밑에 있다가 올라갔었다. 그런데 상승이 나오니까 김프가 해소되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고, 그러다가 이번에 지금 하락이 나오니까 김프가 이렇게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일단 큰 그림도 보고 조금 이제 세부적인 사항도 봤잖아요. 일단 김프가 높은 상황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김프가 높다라는 것은 해외 가격보다 우리나라 가격이 더 높다라는 거니까 비정상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프가 높다라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 시장은 결국에는 김프를 해소를 시킨다. 그러니까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결국에는 김프가 올라간 거는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소가 되느냐? 그것이 두 가지 방법인데, 시장이 하락하면서 더 이상 못 버티고 패닉셀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고 패닉셀을 하면서 김프가 해소되는 거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올라갈 때, 그러니까 이번에 가격이 하락할 때 지금 현재 김프가 높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가격이 더 높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덜 던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예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우리나라는 선물 시장이었기 때문에 현물에서만 던지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해외에는 선물, 현물 다 던지게 되고 우리나라는 현물만 던지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낙폭이 거기에서 덜 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더 공포로 몰아넣으면서 이제 더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 버틴 거마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냥 패닉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김프가 해소가 될 수 있다. 아니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했던 2024년 8월 엔캐리 청산 때처럼 시장이 상승을 하는데 지금 김프가 껴있으니까 김프가 낀 상태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승이 나오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가격은 덜 오르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김프가 해소가 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김프가 지금 우리가 7%가 넘은 게 지금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금이 처음이 아니라 이때도, 그러니까 올해 초 이때도 막 7%가 넘어가지고 제가 이때도 한참 계속 김프가 높은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김프가 높은 상황에서는 지금 뭐 우리가 크게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김프가 해소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김프가 좀 빠져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김프가 높은 것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 그런데 시장이 하락하면서 더 이상 못 버티면서 패닉셀 하면서 김프가 해소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그런데 상대적으로 덜 오르게 되면서 김프가 해소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김프가 높다라는 것은 장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김프는 해소가 되는 과정이 나올 테고, 그 과정 속에서 하락과 상승은 당연히 나오겠죠. 하락과 상승은 나오게 되는데, 단순히 김프가 높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하락할 것이다는 아니다. 그것을 단적인 예로 엔캐리 청산 때도 말씀을 드렸죠. 반등이 나오면서 김프가 해소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 흐름을 봤을 때 김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는 시장이 가라앉았던 적이 팩트는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이런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그림이, 김프가 높을 때는 이렇게 하락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길어질지 짧아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프가 높아진 상태에서 김프가 해소되는 그 과정 속에서는 시장이 가라앉을 가능성은 일단 열어두고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감안했을 때, 만약에 하락을 통해서 김프를 해소하는 흐름으로 나간다면, 그러니까 물론 이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덜 오르면서 김프가 해소가 될 수 있지만, 하락을 하면서 김프를 해소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것을 또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비트스탬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스탬프는 선물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바이낸스는 102K까지 하락을 했지만
이 비트스탬프는 102가 아니라 109K까지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트스탬프 기준으로는 여기가 지금 바닥이거든요. 며칠간 계속 여기에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죠. 근데 만약에 김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락한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만큼 지금 장이 일단 불안불안하고 아직도 이 매크로적으로 아직 미중 전쟁이, 무역 전쟁이 해소된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지금 뭐 실무자들이 물밑 협상을 하고 있는다 하더라도 아직은 불안감이 또 불확실성이 지금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이벤트로 해가지고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하락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바이낸스 기준으로는 이제 102K니까 그 102K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제 쌍바닥의 저점을 찍을 가능성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또 우리가 하나의 시나리오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비트스탬프 기준으로는 쌍바닥은 아니죠. 안 찍었으니까. 근데 이제 바이낸스 기준으로는 지금 이렇게 102K를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제 쌍바닥을 또 찍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102K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지지선을 봤을 때 지금 51선, 이게 51선이고 요 분홍색이 201선, 요것이 301선이거든요. 연두 색깔이. 근데 301선이 지금 102.8K예요. 102K까지 하락한다 하더라도 301선을 한번 이제 또 터치를 하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지난 흐름을 쭉 봤을 때 301선에 이때도 올해 4월달도 이 관세 쇼크의 충격을 받으면서 301선을 깨는 흐름이 며칠간은 나왔습니다. 나왔다가 결국에는 여기를 확인하고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이때도 이제 2024년 8월 엔캐리 청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엔캐리 청산 때도 이때를 한번 깨고 올라갔고 9월 달에 다시 한번 깨고 올라가면서 이런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관세 쇼크 때도 올해 4월도 그런 흐름이 나왔고, 그렇다면은 이번에도 어떤 이벤트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여기까지 눌러준 다음에 300일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흐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300일선이고 이게 50주선도 마찬가지거든요. 50주선. 그러니까 50주선은 다 지우고 볼게요. 이것을 주봉으로 보면은 요 주황 색깔 50주선을 보시게 되면은 50주선도 마찬가지로 지금 쭉 주봉으로 봐도 지금 50주선, 이때가 언젠가요? 2024년 9월 달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8월 달 엔캐리 청산, 9월 달도 다시 한번 이 50주선을 지지를 확인하면서 올라갔고, 이때도 올해 이 관세 쇼크 4월 달 때도 50주선의 지지를 확인하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다시 한번 이 50주선을 확인을 하면서, 그러니까 50주선이 지금 101.8K니까 거의 102K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한번 확인을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하나의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이번에도 이 W자 패턴, 그러니까 한번 찍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하락하는 곳에서 한번 찍고 올라오고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으로 나오면서 W자 패턴을 또 한번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어쨌든 여기서 꺾여서 내려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1선과 50주선의 지지를 확인하고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 상승 추세가 깨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큰 그림을 보고 있었던 상승 추세도 전혀 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제 만약에 떨어지면 또 곡소리 날 겁니다. 곡소리 당연히 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추세가 깨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일단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시나리오지. 저도 여기서 뭐 진짜 떨어질지, 저는 웬만하면 저 역시도 당연히 그냥 상승했으면 좋겠는데, 뭐 시장이 어떻게 우리의 뜻대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또 만약에 더 털어내야 된다, 시장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더 털어낼 텐데, 그런다면은 충분히 102K까지도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토털2, 알트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제가 알트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제 상승 채널을 그렸는데 이번에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깨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를 깨지 않았고, 그리고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살짝 다시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것이 요 상승 채널이 제가 2025년 올해 그 관세 쇼크 때부터, 그때 이후로 지금 요 상승 채널을 그린 거거든요. 근데 요때부터가 아니라 조금 더 큰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조금 더 큰 그림으로. 그래서 언제부터 그었냐면은 요게 2023년도 1월달,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2021년도 불장하고 대세 하락장 겪으면서 이제 상승이 시작했던 그 시점. 그래서 요때의 저점을 쭉 있고 요때 고점을 쭉 이어서 보니까 하나의 또 상승 채널이 이어지는데, 현재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이번에 아랫골이 길게 달고 현재는 여기에 있다. 여기 토털2인데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 차트거든요. 현재 여기에 있다. 근데 요것을 지금 이게 일봉인데 주봉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큰 그림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방금 본 게 요거예요. 2023년도부터 현재까지 요거. 근데 2017년도 대세 상승장, 대세 하락장, 그 다음에 요런 흐름, 마찬가지로 좀 비슷하게 요런 흐름을 겪고 있다가 결국에는 2021년 마지막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생각하는 것이 딱 요런 흐름에서 비슷하게 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커벤앤들 패턴 말씀드렸던 것이 여기에 지금 넘게 되면은 그 이후로는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때 그 흐름과 마찬가지로 아직 지금 현재는 이렇게 빠지긴 했지만 뭐 당장에 이렇게 어쨌든 지금 한번 꺾였기 때문에 여기서 뭐 바로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또 뭔가 좀 정화되는 그런 시간에 또 응축의 힘이 필요한 시간을 겪으면서 이제 여기를 넘게 되면 이런 흐름으로 이 상승 채널을 뚫고 나가면서 이렇게 시즌을 마감하는 그런 흐름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그림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토털2 그리고 토털3를 보게 되면 토털3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여기를 넘느냐 마느냐 그런 위치에서 며칠 전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진짜 많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반등하고 살짝 떨어져서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위치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털3도 좀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2023년도 이때부터 바닥에서 쭉 보면 상승 채널이 전혀 깨진 것이 아닌데 이번에 지금 이 아랫꼬리가 되면서 살짝 깨고 내려왔지만 이제 현재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직 더 상승할 길은 남아있다. 상승 채널이 깨진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더스도 마찬가지예요. 아더스도 지금 뭐 작년 3월의 그 고점조차 넘지 않았다. 작년 3월의 고점이 지금 이게 주봉이거든요. 여기에요, 여기. 작년 3월의 고점. 여기. 근데 지금 떨어져가지고 여기 있는 거고, 우리가 상승 채널을 쭉 이어봤을 때, 아직 상승 채널이 깨진 것은 아니지만 하단 부분에 있어서 여기를 넘어가는. 그래서 이때 2021년 여기 올타임 하이를 넘겨야 되죠. 이런 흐름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은 바닥을 좀 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전 전체적으로 지금 이 장을 봤을 때 이런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또 이제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이 이제 알트 대장으로서 알트 대장인 이더리움이 좀 올라가야 다른 코인들이 힘을 받는데 이번에 지금 하락을 했죠. 근데 이더리움은 그래도 방어력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21년 이때가 올타임 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서느냐 마느냐 그 위치인데 이제 몇 번 두드리다가 다시 하락을 한 상황이다. 그래서 계속 그냥 두드리다가, 그러니까 한 번에 돌파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한 번에 돌파하는 것이. 그러니까 두드렸다가 결국에는 이제 뚫어내는 그 그림. 그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지금 매우 힘든 겁니다. 완전 투자자들을 지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으로 가는 그 힘든 그 여정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불안한 장세는 계속되고 있는 것도 맞고, 또 김프도 불안하게 지금 7%를 넘어가고 있는데 김프가 해소되는 그 과정은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김프가 해소되는 그 과정은 상승을 해서 상대적으로 덜 오르면서 김프가 해소된 건가, 아니면 하락을 한 번 더 하면서 더 이상 못 버티고 패닉셀을 하면서 진짜 우리나라의 현물 투자자들까지 완전히 더 박살을 내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김프를 해소할 수도 있다. 당연히 우리는 이 두 번째를 바라게 되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염두는 해둬야겠죠.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말씀드렸던 시장이 가라앉으면서 해소를 하는 경우가 좀 눈에 띄었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느냐, 내가 사팔사팔하지 않고 그 진짜 상승이 올 때까지 그것을 믿고선 가져갈 수 있느냐, 그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걸 진짜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하방이 지금 보이지 않으세요? 하방이 보이는데 이것을 안 팔고 내가 끝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 아무나, 정말 쉽게 아무나 못합니다. 아무나 진짜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 사람은 먹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투자가 뭐 불로소득이다 뭐 하잖아요. 뭐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뭐 불로소득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니죠. 그죠? 우리는 정말 엄청난 이런 센 고생을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런 공포와 두려움을 다 이겨내면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살아남는 자가 먹는 것이고, 이런 과정이 힘들다 하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아무나 이 투자에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사놓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돈 번다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흔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러니 버틸 수가 없다. 그래서 진짜 끝까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팔지 않고 가겠다. 어제도 제가 그 거시적인 그 유동성이 풀리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앞으로 될지, 앞으로 돈이 풀리게 되면서 그 과정을 이제 말씀을 어제 자세하게 드렸는데, 이런 지금 당장에 김프가 높고 막 하락이 나올 것 같고 이 과정을 견디면서 이보다 더 큰 그림, 어제 말씀드렸던 그 유동성이 증가되고 이런 버블 장세로 가는 큰 그림을 더 볼 수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과제다. 이것에 따라서 갈리는 겁니다. 진짜 어려운 과정이다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힘든 시기예요. 그죠? 폭락이 나오고 확실하게 방향을 정하지 않고 과연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현재 지금 선물시장 한번 볼까요? 현물시장 보면은 거의 지금 여기도 오늘의 미 선물시장도 확실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미 증시가 초반에는 좀 상승을 하는가 싶더니만 그 상승분을 좀 토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상승 마감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증시는 크게 흔들림이 없는데, 근데 이제 코인 시장은 좀 다르죠. 그죠? 코인 시장은 다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격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지금 심리가 더 떨어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 폭락 나온 직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다시 꺾이는 흐름이 나온다. 누군가는 데드캣 바운스로 여기면서 털고 나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락은 나온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이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위로 가느냐 하락으로 가느냐, 그 갈림길에 있는 건데, 하락으로 갈 경우도 지금 염두를 해두고 봐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추세가 깨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추세가 깨지는 것이 아니다. 떨어지는 공포를 견뎌야 된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야기도 한번 좀 들어볼게요.